안녕하세요, 쿠메TV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들 수능 준비 잘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혹시라도 수능에 어려움을 겪으실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까지 국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수능 전까지 준비해야 되는지 다뤄보았는데요. 이과 수능을 준비하실 분들이라면 아직 저희가 다루지 않은 과탐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따로 이번에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국어랑 수학이랑 다르게 과학을 물화생지 전부 다 다루다 보면은 전해드리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물화생지 각각 2분씩 시간 제한을 둬서 저희 쿠메TV 크리에이터들이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2분이란 짧은 시간 동안에 수능까지 준비할 수 있는 꿀팁, 그리고 수능 시험 때 어떻게 더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꿀팁 시작하겠습니다. 수능이 2주 조금 더 남은 지금 마지막으로 가장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공부법은 바로 이론을 다시 한번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론을 본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작년 2019년 그 물리 기준으로는 어쩌면 1등급을 딱 가릴 수 있었던 가장 마지막 요소 중 하나가 헷갈리는 기역, 니은, 디귿, 보기, 선지 문제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에서 실수 없이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리 노트가 있다면 그걸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한번 5개념이나 그 확실하지 않은 개념들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물리는 과목 특성상 자신의 좋아하는 파트나 아니면 자신이 잘 푸는 파트에 따라서 킬러 문제가 사람마다 조금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에 자기가 잘 풀리고 좋아하는 파트만 열심히 하지 말고 또 약간 다른 사람이 흔하게 생각되는 그런 킬러 파트만 열심히 파지 말고 자기가 잘 못한다는 부분, 자기가 부족하는 부분만 좀 더 심화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조금은 다른 구체적인 공부법을 준비해왔는데, 일단은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드라마틱한 성적 향상을 기대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문제라도 실수 없이 모두 맞추자는 취지에서 기존에 공부하던 기출을 이제 한 회차씩 뽑아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18학년 수능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를 뽑아서 풀어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미 킬러는 다 공부를 해봤고 굉장히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한 회차에 18분에서 20분 정도로 푸는 연습을 한다. 그러면 이제 빠르게 푸는 연습이 굉장히 많이 느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수능은 대부분의 문제가 한 17문제 정도는 이미 다 기출에서 본 소재이기 때문에 네. 아이고, 마음을 못 지었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끝났어. 화학 과목의 경우에는 물론 다른 과탐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제 와서 막 양적 관계라든지 중화 반응 이런 어려운 킬러 문제들을 정복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요즘에 새롭게 어렵게 나오고 있고 또 우리 수험생들의 부족한 시간을 더 부족하게 만들고 있는 그 탄화수소 부분 문제들을 공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화수소 부분은 뭐니 해도 그 많은 탄화수소들의 특징이나 뭐 여러 가지 성질을 잘 이해하고 있고 잘 암기하고 있는 게 문제 빨리 푸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대충 탄소 2개짜리부터 시작해서 탄소 한 대여섯 개까지는 다 이성질체, 구조 이성질체 다 그려볼 수 있고, 그려봐서 예를 들면 뭐 CH 개수, CH2 개수 아니면 이중결합 개수 이런 세세한 성질까지 다 정리해서 공부해 간다면 그 수능 시험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지 않을까, 빠르게 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화학 과목에서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재수했을 때 현역 때 화학이 1등급 컷이 47인가 그랬는데 실수를 첫 페이지에서 3개나 해가지고 3등급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래서 전 재수할 때부터는 실수 노트를 꼭 만들어서 내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다 적어놓고 맨날 읽었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많이 나온 탄화수소 문제에서 CC 개수나 CH 개수 그거 2개 많이 헷갈렸었고, 또 비공유 전자쌍수, 공유 전자쌍수도 많이 헷갈렸었고, 화학에 생각해보면 되게 헷갈리게 말을 많이 해서 제가 많이 틀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노트에 적어놓고 다 봤던 것 같고, 또 노트에 개념 같은 것도 적어서 예를 들어서 요즘에 4단원 DNA 나오는 부분 그것도 좀 어렵게 나오는 것 같아서 그것도 끝까지 다 주의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제 시간 엄수하는 게 중요하니까 평가원 문제들 30분 안에 푸는 연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생명과학은 킬러인 유전이랑 비킬러인 1단원, 3단원, 4단원으로 나눠지는데
우선 킬러를 다 잡기보다는 빅킬러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중요해요. 특히 이제 시험 때도 저희가 빅킬러를 다 먼저 풀고 킬러로 넘어가기 때문에 빅킬러에서 최대한 다 맞춰서 안정감을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이제 뒷문제도 좀 더 편안하게 풀 수가 있거든요. 가뜩이나 요즘 최근 들어 빅킬러의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 이 빅킬러를 틀려가지고 1등급을 놓치는 그런 사례도 되게 많다고 해요. 뭐 있어? 저는 재수하고 수능을 봤는데 그때 1, 2번을 틀려서 45점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유점도 3점이고 그리고 가끔 어떤 개념 문제 3점짜리 있잖아요. 근데 그 3점짜리 개념 문제를 놓치는 건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니까 그 개념 공부할 때 아 설마 이 부분이 나오겠어 라는 생각을 갖지 말고 아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라는 생각으로 정말 꼼꼼하게 EBS 책의 날개 부분까지도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시고요. 다들 자기만의 개념서가 있을 텐데 개념서 끝까지 보시고 그중에서 특히 더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끝까지 더 정리해서 수능장 가져가셔서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킬러 하면은 대부분 유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유전은 되게 문장의 길이가 길어가지고 틀리는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읽다 보니까 진짜 약간 뇌절올 때도 많아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진짜 이 문장에는 하나의 핵심 개념이랑 여러 개의 단서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 속에서 단서랑 여러 가지 개념들을 잘 압축을 해서 한 문장을 약간 좀 자기만의 방법으로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안 풀리다가 아 맞다 이 조건이 있었구나 하고 그때 시간 끌면 안 되니까 또 요즘에 또 원래는 킬러가 아니었는데 요즘 킬러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가 흥분의 전도 문제인데 이제 이렇게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 같은 시간에 더 효율을 많이 낼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유전보다는 흥분의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도 더 열심히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일단 지구과학은 다른 과탐 과목들이랑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되게 개념이 중요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개념 노트를 항상 따로 만들어서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지역적인 내용이나 그런 게 추가될 때마다 따로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그거를 간소화해가지고 점점점 단권화시켜서 한 권으로만 만들어서 들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외에는 이제 선지 노트라고, 지구과학은 솔직히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에서 모르는 선지가 거의 대부분 1개, 그리고 만약에 운이 나빠면 2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3개면 모든 걸 모르는 건데 그래서 2개 정도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선지 하나 때문에 거의 뭐 답이 2번 또는 4번, 그러니까 니은 또는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선지 노트를 따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모의고사를 매번 볼 때마다 제가 모르는 선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밑줄을 쳐서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끝나고 오답할 때 이제 그 선지들을 선지 노트에 옮겨 적고, 근데 다만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선지 노트는 사이즈가 큰 게 아니라 한 이만해가지고 이렇게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그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쉬는 시간에 보거나 아니면 뭐 학원 갈 때나 이럴 때 이제 들고 다니면서 볼 수 있는 정도의 선지 노트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과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다른 과학과 다르게 이점이 수능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시간이 남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수능에서 시간이 남는다는 거는 그만큼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 머리 썩히지 마시고 그냥 넘긴 다음에 바로 이제 풀 수 있도록, 다른 문제 다 풀고, 어차피 개념 같은 거는 지구과학 공부를 잘했으면은 개념적인 문제들, 정말 쉬운 문제들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1번 뭐 이거 뭐 해가지고 첫 장이 좀 과장 안 보태면 한 2분 안에 끝날 수 있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나머지 헷갈리는 천체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약한 문제들을 나중에 시간을 더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아마 이건 대부분의 지구과학 하시는 분들이 그러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수능 때 조금 더 실수를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검토를 몇 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구과학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것에 실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꿀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 막 뭐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정적일 수도 있겠지만 당일날 실수만 안 하면 수능 치고 나와서 막 뭔가 후회하고 기분 나쁠 일은 없으니까 최대한 침착하게 수능날 아는 것만 다 맞추자 이런 심정으로 그냥 열심히 잘 푸셨으면 좋겠고, 수능 얼마 안 남았으니까 뭐 이제 와서 새로운 걸 시도한다기보다는 평상시에 공부했던 자기만의 페이스대로 하던 대로 그냥 쭉 마지막까지 하면 수능 때도 떨지 않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굳이 새로운 걸 시도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